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좀 준다든지 재인배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배분한다든지 이런 게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우선적으로 하되 이런 저축의 원리나 공채 원리하고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자, 저축의 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회에서 잉여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윤이 많이 발생했으면 현 세대가 다 쓰지 말고 후세대한테도 조금 물려줘라, 유보를 해라는 거죠. 편익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공채는 지금 하는 일이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면 현 세대들의 비용 부담으로 다 하지 말고 그 비용도 후손들하고 나눠라는 거예요. 공채를 발행하면 후손들도 비용 부담을 좀 하잖아요. 비용이 정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축의 원리는 현 세대들의 이익을 후손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축의 원리와 공채 원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 내에서 배분을 하는데 약자들한테 많이 배분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제1항, 2항, 3항 세 가지 항이 있는데요. 요게 A, B, C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봐요. 자, 1항은 A에게 100이 돌아가고 B에게 50이 돌아가고 C에게 20이 돌아가고 2항은 A에게 500이 돌아가고 B에게 300 돌아가고 C에게 19가 돌아가고 3항은 A에게 800 돌아가고 B에게 500이 돌아가는데 C에게는 18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사회 총효용, 공리주의에 따르면 효율의 원리에 따르면 3항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가장 적게 돌아가는 사람의 몫이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인데 20, 19, 18인데 전체 효용은 이게 크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돌아가는 건 1항이잖아요. 요거 20. 이게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 제일 큰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해주도록 의사결정을 항상 하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치가 극대화되도록. 최소 극대화. 목적어를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과 공채 원리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자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배분하는 이게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차등의 원리인데 이런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거는 정부가 사회가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원리 간의 관계를 보시면요. 제1이 가장 우선이고 제2 중에서도 기회균등이 우선이고 마지막 차등조정의 원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 원리에 따르면 약자들 챙기는 결과의 공평을 고려는 하되 최우선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판을 보시면은 이게 사회 총효용은 줄어드는데도 약자들만 챙기는 게 과연 그게 정의냐. 신자유주의에서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약자 이익만 챙긴다. 그게 과연 형평이냐.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상적 개념, 무죄배일 원초적 자아란 상태라는 이런 개념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죠? 워렌 버핏이라는 그 주식의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저기 했는데 그 돈을 95%를 전부 지금 빌 게이츠 재단에 전부 다 기부를 했어요. 자기는 5% 가지고 살겠다고 했어요. 다 서명하고 돈을 다 넘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내가 정말 부와 명성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는 미국에 잘 발달된 기존의 주식 제도가 있어서 내가 그런 거지 이런 게 없는 아프리카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런 건 내가 내게 아니다. 다 사회로 환원돼야 된다. 마이클 조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농구 잘하는데 NBA라는 프로농구 제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하는 거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아니다. 다 환원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 김중규도 북한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공무원 시험 제도가 없는 북한에.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원해야 되고 그 환원의 방식이 다 책과 지금 이런 모임과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돈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강사로 받은 거 다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거는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 같은 이런 동등한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이게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누구나 의사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공무남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게 보장돼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한 기회가 다 있어야 돼요. 의사 면허 시험제도,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데서 강의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챙겨야 돼요. 그게 바로 할당제. 저소득층 할당제. 3%씩 9급은 할당을 해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못 들어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의사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돼 있었고 의사면허 시험이 다 있었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무의촌에 가서 진료하고 가난한 사람 뭐 할인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도 의사가 좀 더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면 그거는 돌팔매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선이 같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선이 같지 않은 이건희 씨나 뭐 정몽구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정주영이나 그 다음에 누구죠? 삼성의 이병철 씨는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